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12번째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주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잘못을 하게 되면 약간 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데일 카네기는 이를 분명한 태도로 인정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단기적으로 인정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학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떤 대인관계에서 관계가 요원해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먼저 이러한 모습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제 공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일입니다. 데일 카네기인데 좋아하는 개와 함께 이렇게 그 산책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 개 마스크나 개 끈을 매지 않고 이렇게 쭉 산을 또 공원을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를 본 그러니까 경찰이었죠. 기마 경찰이 이렇게 개를 풀어놓고 다니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상황이고 이번 한 번은 용서가 가능한데 다음에는 재판관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제 데일 카네기는 다시 자기 개와 함께 또 편안하게 개끈을 매지 않고 이렇게 쭉 갔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 그 경찰을 다시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이 경찰을 만나자마자 본인의 잘못을 데일 카네기는 충분히 말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번 때 이 개를 이렇게 풀고 다니면 문제가 될 어떤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잘못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 비슷하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 그 경찰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만한 개가 사람을 위협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내용들이 이제 책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까다로운 고객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술의 전공이고 그림을 잘 그렸던 광고 판넬 쪽에 제품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납품했던 사항 같은데요. 고객이 이 납품한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그 납품한 분도 기분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겠지만 광고주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이제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은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열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납품업자는 절대 변명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이 정도 오랫동안 우리 고객님과 거래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알아서 고객님의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만족할 만한 작품을 이렇게 납품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 지적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신이 났다고 했는데 이런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 자신까지 지적했을 때, 이 납품했던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바로 뭐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오더를 줬다라고 이제 기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신랄하게 자기 스스로를 지적해서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내용들은 병가에 들어가 있는 직원에게 급여가 조금 더 오버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 이제 관리직 쪽에서 전화가 왔겠죠. 전화가 오니까 이제 이거 상계 처리를 조금 6개월 정도 조금 기간을 두고 천천히 상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듣던 이제 직원이 아무래도 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다른 어떤 쪽에서의 잘못이다, 다른 부서에서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쪽은 그쪽 직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격적으로 제 잘못입니다라고 해서 그 잘못을 본인이 다 안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장은 그 친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면서 다음부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이렇게 오다를 주면서 그 친구를 상당히 신임을 했던 그런 사례가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 인정했을 때 자기 심정도 뭔가 이렇게 고결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책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 상당히 용감한 장군이었고 에브람 링컨이 상당히 고민했던 어려워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패전의 원인이 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안았던 부분이라 이를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빛나는 미담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장군이다라고 이렇게 그를 인정했던 부분이 미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의 부하가 조지 피켓 장군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타겟으로 해서 아주 북군이 무차별하게 이렇게 사격을 하면서 거의 5,000명인데 4,000명이 전사한 그런 게티스버그의 패전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전해서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해서 잘못을 아주 인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제 미국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원칙들을 정리하면은 뭔가 이렇게 지적 부분들, 당신의 어떤 지적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성장의 기회가 됐었고 이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지적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같이 더 고민해가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우리 사람들이 잘못의 부분들을 방어의 부분들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것을 기꺼이 인정함에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신뢰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양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12번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정말 그 분명한 태도로 인정하는 모습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